자, 이 종목의 메이저 기관의 대량 매수 조건으로 봤을 때 26억입니다. 그런데 58억, 67억, 37억,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금이 쓸어 담았다는 종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대규모 원전 건설 2차 전지 또한 큰 수혜가 됩니다. 이 주식 쓸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려가지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말고도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원전과 2차 전지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같이 봐야 되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릴 것이고, 항상 저희 수익맨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수익맨 채널이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며칠 만에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14만 7천 명이었는데 바로 14만 8천 명으로 구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15만 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좋은 영상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텔레그램 방도 현재 구독자분들이 4천 명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이제 전자책 그리고 이제 자료집 요것들을 또 무료로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 가실 분들은 요 링크 터치하시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장중에 핵심 수급 브리핑이나 그다음에 장전 주요 뉴스나 그다음에 급등주 추적 요런 부분들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민 채널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메이저 수급을 추종하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특히 사모펀드나 투신, 연기금 이 매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파악을 하고 공유를 하는 채널이 바로 저희 채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이 수급 주체들이 시총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하거나 또는 유통 주식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하거나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경우에 제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10배 이상 상승한 대시세 종목들의 수급 패턴을 봤을 때 항상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집단들이 먼저 매수를 하고요. 예를 들면 회장의 친인척들, 뭐 친척들,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 먼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 외국인,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 꼭대기에서 개인들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맨 채널은 이렇게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이 적극 매수하는 종목을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매매법이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익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PBR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한국 시장을, 우리 국장을 5천 포인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 가지고 왜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나라잖아요. 일단은 북한이랑 현재도 전쟁 중 휴전 중이고, 그다음에 뭐 상속세 때문에 많은 기업 오너들이 상속을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기업 가치는 이렇게 좋은데 실적도 잘 나는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창업자라도 바로 쫓겨날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상법이랑 자체를 봤을 때 일단은 회사를 위한 법만 존재를 하지 이 주주들을 위한 법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주주들을 위한 법이 있느냐? 세부적으로 주주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주와 오너는 어차피 동행 관계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게 그들 상식에선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오너와 주주는 상하 관계, 오너가 주주를 개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나쁜 짓과 온갖 편법들을 써 가지고 기업들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데, 그것을 상법 개정으로 이제 바꿔 버리겠다라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상법 개정을 하는 순간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의 알짜 기업들의 경영권을 뺏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했던 그런 행태들을 지켜봤을 때 더 이상 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예, 우리나라 증시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원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상법 개정을 빨리 해서 우리 주주들의 가치를 좀 정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 전체 PBR을 봤을 때 3.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싹 다 갖다 팔아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1 이상, 2, 3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거의 뭐 한 3-4배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니까 정말 코스피 5천도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뭐 미국장에서 수익도 많이 나고 괜찮다, 뭐 미국장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미국장 하셔도 돼. 하지만 굳이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다 갖다 판 다음에 미국장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주도주급의 흐름을 보여줬던 투산 에너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 두 종목의 이 주도주 파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원하게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년인가 13년 전 매물대가 46,000원 자리고, 그리고 이제 6만 원 자리거든요. 그 46,000원대와 6만 원대 자리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매수 주체들이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원전주들이나 방산주들이 빠지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하는지 조금 이제 살펴보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그 도지라고 하죠. 예,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못 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테슬라가 계속 빠져 가지고 주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와 관련된 일은 좀 접어두고 다시금 테슬라로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7%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또 다른 호재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만의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미코아라고 이 벨기에 쪽에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CEO가 "배터리의 미래는 지금 잘 나가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다시금 삼원계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 배터리보다는
앞으로 한국 쪽 배터리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추후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들,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도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겠다.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많이 빠졌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반등해도 그렇게 기별이 없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셔서 추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메이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또는 외국인이 초대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깐요, 계속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금 "삼원계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에서 저가형 배터리죠, LFP 배터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LFP 배터리도 원래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지만 주행 성능이나 주행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삼원계에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도 다양한 기술이 생기면서, 뭐 예를 들면 셀투팩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좀 생기면서 삼원계 시장을 좀 이제 공격을 하는, 삼원계 시장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능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LFP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리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갔을 때 과연 LFP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는가 부분이에요. 지금이야 LFP 배터리가 싸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경쟁력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 재활용을 못하고 일회용으로 계속 쓴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원 독립과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배터리가 바로 삼원계 배터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자원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분도 중국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배터리 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삼원계 배터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왜 그러냐면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수명이 다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나 코발트나 이런 비싼 원자재들 또 빼 가지고 또 쓰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5 년, 10 년, 20년 갔을 때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년에서 10년 내에 배터리 원자재 절반이 리사이클링이 돼 가지고 조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규로 원자재를 캐 가지고 그걸로 새로 계속 찍어 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재활용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회용 카메라와 그냥 기존 카메라,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용 카메라는 이 찍고 나서 그냥 버려 버리잖아요. 인화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뭐 기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메라로 찍고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뭐 2차 전지 기술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주 항공 기술에도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고효율의 이 산업에 쓰일 것입니다, 2차 전지가. 근데 LFP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향후 써야 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계랑 궁합이 맞지 LFP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원계 배터리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삼원계 배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를 쓰고 계속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이 없다. 안 된다." 예? 그리고 "중국이 다 먹었는데 어떡하냐. 예? 앞으로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지금 조선 산업도 그렇고 태양광 산업도 그렇고 결국에 중국이 다 먹었다가 결국에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버티면 중국 이외에 다른 시장을 우리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똑똑한 대기업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유증하고 온갖 욕 다 먹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2차 전지와 원전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간단한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 시대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로 가는데 이게 에너지 용량이 틀립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50 킬로와트에서 300 킬로와트예요.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전하는 전기보다 2 배에서 3배 이상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싹 다 상용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전력을 지금 현재 에너지 기술로 그거를 다 충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이제 전기차 충전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뭐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지금 쓰는 전기의 3 배에서 4 배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 원전으로밖에 충족을 못 해요. 원전으로 충족을 하든가 아니면 화력 발전 떼야 되는데 과연 이 친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했는데 과연 화력 발전을 뗄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전고체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기차 충전소마다 이렇게 SMR이 또는 MMR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 소형 원전들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앞으로 원전을 많이 건설을 한다면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충전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배터리 기술도 한 단계 더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랑 배터리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도 이제 게임 체인저를 하려면 전고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 배터리 대기업들이 계속 전고체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게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충전 용량은 기존 배터리 대비 1.5 배에서 2배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이다.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고 2017 년도에서 2030 년도 본격 상용화 될 것이다. 그럼 2027 년도, 2030 년도까지 해서 원전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 원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2차 전지는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 수익민 채널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신 얘네들이 시총 대비 또는 유통 주식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하거나 또는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한 종목 그런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린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그래 가지고 제가 한 종목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을 좀 이제 볼 것이고요. 자 결국 전고체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말고는 딱히 볼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2월 달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 100%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좀 빠지더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추가적으로 37,500원 밑으로는 빼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수급 흐름을 좀 이제 보시면 저희 숙면 채널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이 시가총액 또는 유통 주식 대비 0.3% 이상의 순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때가 이제 2월 달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월 달의 이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17 일이죠. 2월 17 일부터 2월 27 일, 28 일까지 기관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은 포착이 됐죠. 자, 이러면 저희 숙면 채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메이저 수급을 추종하는 매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자, 유통 주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통 주식이 1,900만 주가 있네요. 자, 1,900만 주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900만 주를 갖다가 얼마죠? 자, 1,900만 주를 그때 2월 달에 흐름을 보면 38,00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38,000원 곱하기, 자, 38,000원 요렇게 계산을 하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7,300억치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0.3% 이상 매수를 하면 대량 매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0.3% 때려 보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9천만 원. 21억 9천만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 대량 매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보니까, 자, 보시면, 자, 21억이죠. 대량 매수 조건이 21억인데, 자, 보시면 58억, 자, 58억, 67억, 자, 58억, 67억, 37억, 자, 10억, 48억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 말고 시가총액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조 2천억입니다. 자, 1조 2천억. 자, 1조 2천억에 0.3%면 얼마냐? 자, 1조 2천억에 0.3%면 36억입니다. 36억이거든요. 그럼 36억 이상을 매수해도 대량 매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를 계속 해 주죠.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의 순매수를 꾸준히 해 줍니다. 그럼 이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 눌리더라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건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 건 있는데 나간 건 없습니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황화물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체나 또는 2차 전지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 흐름을 봤을 때도 2023 년도에는 적자지만 2016 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78억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흐름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요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 저희 수익맨 채널은 항상 이런 식으로 메이저 수급을 추적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죠. 텔레그램 방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4,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집 그리고 전자책 그것을 무료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하기 좋으니깐요,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들 많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성공 투자 한번 같이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댓글,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좀 이제 많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힘이 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급 맥점의 종목들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하트 다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글도 남겨 드리고 있는 답글도 남겨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좀 시간이 없네요. 최대한 댓글 보고 하트는 무조건 남겨 드리니깐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